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차분하게 제가 좀 썰식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다음에 좀 채워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말씀드릴게요. 미스터 진단이 작년 9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서부터 오면서 12월 달이 좀 힘들었었죠, 여러분들한테. 그때 제가 막 쇼를 하고, 그죠? 뭐 이종복 이름 쓰네 어쩌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1월 달, 그죠? 1월 달에 이제 종목 장세 얘기하면서 3월 23일까지 왔고, 지금 하나의 분기점, 변곡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뭐 역사적 변곡점서부터 뭐 웬만큼 대응할 수 있는 것들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이 종목 장세 파트 1 끝나면서, 그렇다고 종목 장세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트 1 끝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요새는 유튜브 이거 VOD 조회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시고 싶으시면, 아까 어떤 분이 더우전자 10%밖에 안 샀지만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쌓으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주식을 처음에 사실 때 지지권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배짱 있게 매수하는 그 어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익혔으면 좋겠고, 장세가 좋고 종목들이 날라다닌다고 해서 고점에서는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그거 부안해동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 뭐 한 달 정도 움직임이 좋으면 그 다음에 좀 긴장, 그 다음에 또 한 달 정도가 주식장이 좀 안 좋으면 거기서는 용기를 내라. 그죠? 제가 실전매매 최고수의 길 2007년 배워야 산다 이토마토에서 하면서 16년 오면서 되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추세 분석의 3요소라고 해갖고 그것만 알아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미련, 욕심, 두려움. 여러분, 미련, 욕심, 두려움을 극복하면 또 그게 실전매매 최고수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가 가장 안 되는 거냐? 욕심과 두려움에서 안 되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욕심 때문에 실패하거나 두려워서 주식을 못 사거나 두려워서 손절을 못해서 망하거든요. 그 두려움과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미스터 진단, 이종복 말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제가 사설이 길었던 이유는 딱 보시면 제가 뭔가 무섭거나 위험해 보일 때는 변동성, 변곡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단어는 종목 장세 확장 여부예요, 여러분. 확장 여부. 저는 1분기와 같은 강력한 종목 장세는 쉽지는 않아도 1분기의 절반 이상의 어떤 종목 장세는 나오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주식이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기존 주도주라고 하면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공장, 자동화, 칩 관련주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느냐를 체크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좋은 건지를 모르죠. 그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거나 특정 이평선 지지. 그럼 특정 이평선도 또 몰라요. 11선, 21선, 61선이라고 하는 요런 이평선들, 요런 이평선들의 지지력이 좋은지 정도를 보시면 그게 조정이 잘 받았다. 조정을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 포스코나 뭐가 흔들릴 때 우수수수수수수 다 빠지면 그건 조정의 신호. 근데 일부 주식은 쭉 빠지는데 일부 주식은 또 쭉 안 빠진다. 그건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라는 신호다. 이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체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발 주도주 연속성 여부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같은 2차 전지의 지금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양극재, 음극재, 정통 장비 이런 게 잘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일이하고 세비캠처럼 펫배터리 관련주들이 날아가면서 어느 순간 리튬 관련주의 후발주가 가고 또 어느 순간 반도체 전해액 관련주가 가고 막 그렇게 가고 있죠. 그걸 우리가 동종 섹터에서 순환매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종목 장세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 및 중저가 배터리 관련주, 이 중저가 배터리 관련주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여기서 조일 알미늄도 제가 종목 진단해 줬어요. 시가총액이 천 몇백억인데 1조 4천억 그 주문 따다 하면서 애들이 장난치네 어쩌네 막 그랬던 주식도 지금 날아가거든요. 이틀 만에 날아가요. 이틀 만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갈 때는 딱 이틀에 50%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게 종목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중저가 배터리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아요. 그리고 중저가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고요. 얼마 전에 에브리봇이 급등한 게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후발 주도주들이 연속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은 2분기에도 종목장이 된다 쪽 대신 1분기처럼 강력함은 떨어지지만 4월 달까지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지수는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 나오는 변동성을 뭘로 체크를 하는 거냐? 다우, 나스닥. 여기도 보시면 나스닥 12,00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릴게요. 11,800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마디가로 얘기하면 11,750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12,000에서 11,750까지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밀릴 수 있음을 지금 이 말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밀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깨고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전문가님? 절대 괜찮아요. 깨고 내려가도 올라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안 빠집니다. 주식이 빠질 때는 수직으로 안 빠집니다. 급락하면 반등 주고 급락하면 반등 주고. 아까 삼성전자 설명할 때 종합 선물 갖고 얘기해 드렸죠. 저점을 깨고 밀려도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다시 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녹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우 31,000 플러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그러면 31,000 플러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뭐 3만 초반 수준도 열면 되는 거죠. 독일 14,500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거 독일은 14,000까지 열어놓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이 얼마냐면 여기 보면 AMD서부터 뭐 이런 주식들 보면 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와,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이거 이런 화면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하느냐고 정신없어갖고. 보세요. 지금 독일이 15,000원에 붙어 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다시피 이 종목은 크레딧 스위스서부터 여기 그 퍼스트 이 회사 이거 이름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 회사들 이거 이 종목이 다 받고 도이치방크는 저는 1년 내내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 정도 주식은요 1년 내내 봅니다. 근데 보다시피 독일이 아직도 저 신고가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독일 밀려도 14,500 수준까지는 기술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심하면 14,000원까지 밀려도 종목 장세에서 돈 버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는 여러분들 항상 이 종목이가 말하죠. 결과 나오면 확인됩니다. 대신 얘가 이쪽으로 급락할 때 종목들이 밀리겠죠. 그걸 절호의 매수 기회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절호의 매수 기회로. 어떤 주식을 단기 급등한 주식들은 그럴 때 절호의 매수 기회를 잡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 탈출형. 아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주식은 차라리 물리는 게 여러분들 더 큰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만약에 이건 마켓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밀려내려고 있었어야 위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이 지금 13,500에서 13,000대에서 비리비리 거려야 이게 위험한 거지. 저렇게 엄청난 악재가 나오는데도 이 신고가에 있다는 자체가 강한 장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대신 저런 악재로 인해서 밀리면 14,500 정도까지는 밀릴 수도 있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배짱을 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정도 배짱을. 이건 무모한 게 아니고 배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짱과 무모함의 차이는 딱 하나, 기준과 원칙, 객관성의 차이에서 나는 거예요. 명분과 객관성이 있으면 배짱이고 명분과 객관성이 없으면 그죠? 아시겠어요? 객기입니다, 객기. 자, 그다음 지수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보시면 주식 시장이 무너질 때는 이렇게 이평선 밀집으로 버티다 무너지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무너지는 거냐? 이럴 때. 여기 보면 여기는 정배열에서
여기는 정배열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240일선 지지를 바탕으로 버팅기고 있죠. 이럴 때 버팅길 때 역배열이 되면서 급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1년 6개월 동안 죽어 내려온 상태에서 이평선 밀집이거든요. 이거 살짝 아래로 쳐질 수도 있어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밀리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폭락하기를 바라면서 16년 전문가 중에 14년을 살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폭락은 안 나옵니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지수 밴드는 여기서도 지수 밴드를 60일선 가지고 지수 밴드를 얘기할 때와, 여러분 60분 차트를 가지고 지수 밴드를 얘기할 때와 일봉을 가지고 지수 밴드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주봉을 가지고 지수 밴드를 얘기할 때 다 달라져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보이는 게. 보다시피 주봉을 가지고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325에서 327을 못 넘어갈 것처럼 보이죠. 하기야 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차트 분석을 조금만 할 줄 알면, 이 정도는 325는 죽어도 못 넘어올 것 같이 보이고 300을 깨면 나락으로 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럴 땐 절대 나락으로 안 간다고요. 절대. 나락으로 갈 것 같이 보일 때가 바닥입니다.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큰 밴드는 325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325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 많이 해드렸죠. 3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밴드가 박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일봉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단위 낮아집니다. 일봉을 보면 우선 317에서 300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일 거예요. 그리고 310에서 307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310에서 307, 317에서 320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넘어가고 깨지냐에 따라 325, 327, 3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 밴드에서 움직일 때가 종목들이 가장 잘 된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해외 시장 정도만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 돈 버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씀마저 드리겠습니다.